대구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요양병원 전수조사 당시 90명의 무더기 확진이 나온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던 정신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구에서 또다시 무더기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확진자 90명이 나왔던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제2미주병원에서 6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사실 방역 당국이 그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또다시 확진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는 그 미주병원하고 대실 요양병원하고 동선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지금 미주병원 쪽으로 확산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대실병원에서 미주병원 쪽으로 확산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보건당국에서도 대실병원과 제2미주병원 같은 건물을 쓰고는 있지만 층이 다르다 보니까 출입구 동선이 분리돼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긴 한데 이제 같은 건물을 쓰다 보면 이제 공조 시스템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동선이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층별로 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양쪽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약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중간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선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대전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자로 분류된 17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는 하지만 감염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마스크를 쓰면 이제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주로 전파가 되는 경로가 이제 호흡기는 맞습니다. 근데 일선에서도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손에 의해서도 이제 전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고쳐 쓰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공유를 하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19의 임상 증상 중에 한 20% 정도는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도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떠났던 외국인 선수들이 다시 돌아올 정도로 국내 상황이 해외보다 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분류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13명이 추가되면서 벌써 144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확진자 증가세를 보일까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다 보니까 가끔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이제 문을 닫으면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라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곳이 없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안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유학생이나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입국자에 대한 그 방역 조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러니까 전수조사 및 그리고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유럽과 동일하게요. 근데 당시에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아직 미국의 상황은 유럽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예. 이러한 조치는 미리 취해졌어야지 더 실효성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유증상자, 무증상자를 구별해가지고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특히 뭐 이제 자택으로 간 다음에 돌려보내서, 네. 자가격리를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 판정 받는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공항에서 자택까지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뭐 어떤 이동 수단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미리 취해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게 되면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에는 중간에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유증상자든 무증상자든 자택 2주 격리를 의무화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일탈행위가 절대 없어야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변수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감염학회 이사장이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 이런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90%는 우리 국민이라면서 외국인의 입국 차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차단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해오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입국 차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이미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산술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많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장기 체류든 단기 체류든 간에 소재 파악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 체류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예. 더군다나 자가격리 같은 것들이 이제 안 지켜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역은 이거 격리를 하고 차단을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자, 소재 파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제주도 확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국내 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하는 등의 그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 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자가격리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일정 부분 맹점이 있다 보니까 자가격리 앱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완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만이 넘으면서 중국을 제친 상황인데요. 자, 이 미국 초기 대처 미흡이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한참 코로나19가 확진세를 보일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현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고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그러니까 호흡기에 의한 전파인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다 보니까 현재 큰 확진세를 오히려 중국보다 더 큰 확진자를 나타내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올림픽을 연기한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올림픽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코로나19에 대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진단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도쿄에서만 최근 1일 50명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진단을 지금 정도만 했지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되면 더 큰 확진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외교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인 그런 요인보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